여러분,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요즘 얼마나 걸리시나요? 아마 메시지를 보내는데 3초도 채 안 걸릴 거예요. 그런데요, 그 마음 한번 전하겠다고 몇 주 동안 꽃잎을 말려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지점, 그러니까 이 즉각적인 편리함과 느리고 수고로웠던 진심 사이의 간극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과연 결핍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더 무겁고 더 영원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이 극명한 시간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는 3초 만에 감정을 전송하지만 예전에는 저 코스모스 꽃잎이 바싹 마를 때까지 그 몇 주를 꼬박 기다려야만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. 이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과연 우리 기억에 새겨지는 그 무게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?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너무 매끄럽고 너무 빨라진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기억을 영원히 새기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 마찰력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 지워버린 건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. 자, 그 첫 번째 단서는요, 바로 결핍이라는 키워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정보가 부족한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건데, 이 역설적인 원리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요즘 우리에게도 마음속 비밀의 방 같은 게 있죠. 아마 스마트폰 갤러리 깊숙한 곳에 숨겨둔 폴더 같은 거요.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백 장의 완벽한 고화질 사진이 과연 담벼락 너머로 겨우 훔쳐봤던 그 사람의 그 희미하고 흐릿한 뒷모습만큼 묵직한 감정을 담고 있을까요? 글쎄요. 이게 바로 뇌의 능동적 원리라는 건데요.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정보가 완벽할 때보다 뭔가 부족하고 비어있을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뇌는 단순히 정보를 담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이죠. 맞습니다. 선명한 사진은요,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. 상상력이 끼어들 틈이 없죠. 하지만 손에 쥔 사진 한 장 없이 그 흐릿한 뒷모습만 남았을 땐 우리 뇌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의 표정은 어땠을까, 목소리는 어땠을까 상상하고 애틋한 감정과 그리움으로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기억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기다림입니다. 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행위가 심리적으로 대상의 가치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말린 꽃잎. 생각만 해도 참 낭만적이잖아요. 근데 사실 요즘 시각으로 보면요, 이건 즉각적인 통신 기술이 없어서 감수해야 했던 일종의 끔찍한 비효율의 산물이에요. 마치 로딩이 아주 느린 웹페이지 같다거나 할까요? 하지만 바로 그 비효율이 정말 놀라운 심리적 마법을 부립니다.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노력정당화라고 부르는데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수록 그 결과물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원리인 거죠. 이 비율을 보시면 아마 바로 하실 거예요. 20분 만에 배달 온 음식은 그냥 쉽게 먹고 잊어버리지만 12시간 동안 푹 고아낸 사골국은 그 기다림과 정성의 시간 자체가 맛의 일부가 되잖아요.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대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훨씬 깊어지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꽃잎이 마르기를 기다렸던 그 몇 주간의 물리적인 시간은요,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라는 감정의 무게로 고스란히 바뀌는 거죠. 느리다는 게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진심의 깊이를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극심한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어떻게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비 오는 날 좁디 좁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쓴 거예요. 소녀를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소녀는 자기 어깨가 다 젖는 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. 그 빗물에 축축하게 젖어서 차가워진 셔츠의 감촉이야말로 사랑해라는 백마지 말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한 고백 아니었을까요? 이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이죠. 영화의 추위 속에서 앞사람 통화가 끝나기만을 30분 동안 덜덜 떨면서 기다립니다. 주머니 속 동전은 몇 개뿐이라 초조한데 마침내 연결된 통화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3분이에요.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바로 이 절박함이 우리 뇌를 완전히 다른 모드로 바꿔버립니다. 사르르는 추위라는 신체적 고통, 곧 전화가 끊길 거라는 시간의 희소성,
이런 극심한 제약 조건이 머릿속의 모든 잡념을 싹 지워버리고 뇌를 초집중 상태로 만들죠. 그리고 뇌는 이 순간을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다라고 판단하고 아주 강력하게 기억에 새겨버리는 겁니다. 그 결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유일한 정보가 되는 거죠. 뇌는 이 순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생존 정보처럼 각인시켜버리고요. 결국 그 결핍과 마찰력이 찰나갔던 3분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결국 그 혹독했던 제약들은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쉽게 흩어질 뻔했던 그 감정들을 가장 높은 밀도로 꽉 압축해서 영원히 보존해준, 뭐랄까,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의 압축장치였던 셈이죠. 그렇다면 이런 기억들이 그냥 옛날엔 그랬지 하는 추억팔이에 불과할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거의 교훈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 절대 아니죠. 이런 기억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소비되는 추억이 아닙니다. 그 수고롭고 때로는 아팠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되어주고요. 오늘을 웃으면서 살아갈 힘을 주는 회복 탄력성의 진짜 원천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. 10년, 20년 혹은 수십 년 뒤 문득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밤, 여러분 마음속 비밀의 방을 열어보게 된다면 말이죠. 그 방 안에서 혹시 말린 꽃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꽁꽁 언손 끝에 닿았던 그 차갑고 묵직한 동전의 감촉 같은 거, 당신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게 할 그런 생생한 감각의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1초 만에 전송되고 또 쉽게 잊히는 이 무수한 데이터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이 온전히 담겨서 영원히 될 여러분만의 그 아름답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는 수고로움은 지금 무엇인가요? 훗날 여러분의 비밀의 방을 가득 채워줄 바로 그 기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